아내는 모릅니다. 제가 그날 왜 간호사의 손에 그토록 흔들렸는지를요. 그리고 왜 그토록 눈물이 나올 만큼 마음이 흔들렸는지를요. 사람은 아픔 앞에서 가장 솔직해진다죠. 강한 척도 괜찮은 척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침대 위에 가만히 누워 하얀 천장만 바라보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작아졌는지를,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아무도 몰라줬습니다. 물론 아내는 매일같이 병실에 찾아와 묵묵히 물수건을 데워 제 이마를 닦아주었고, 말없이 과일을 깎아 작은 통에 담아주었고, 제 손을 덮는 이불을 조심스럽게 다시 덮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익숙한, 그래서 때론 당연해진 사랑의 방식이었죠. 저는 그저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괜찮다,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마음을 가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아내는 피곤했던지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고, 저는 어쩐지 자꾸만 심장이 빨리 뛰는 것 같았죠.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숨이 멎는다면, 이제껏 제대로 표현해보지 못한 내 마음을 아내는 끝내 모른 채 살아가겠구나. 그 생각이 문득 너무 슬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말없이 제 곁에 앉더니 갑자기 제 손을 조심스레 잡더군요. 괜찮으세요? 딱 한마디였습니다. 너무나 조용하고 따뜻하게 울리는 그 말 한마디에 마치 차가운 겨울밤에 이불을 덮은 것처럼 제 눈에서는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 나는 지금 누군가의 마음이 그리웠던 거였구나. 그날 간호사가 제 손을 잡았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몸보다 더 아팠던 건 말하지 못한 제 마음이었단걸요. 아내에게 말하지 못한 수많은 고마움, 평생 말없이 감당해준 그녀의 뒷모습, 그 모든 것들이 그날 새벽 제 안에서 하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붙잡고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하고 정말 고마워요. 배경음 볼륨 약간 커짐 감정 고조. 이 이야기는 병원 침대 위에서 비로소 마음의 언어를 깨달은 한 남편의 고백입니다. 그는 평생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던 진심을 이제야 꺼내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 곁에도 말은 없지만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따뜻함이 되길 바랍니다. 감동은 약이 되고 이야기는 삶을 바꿉니다. 이곳은 감동 스토리입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전해드릴게요.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내의 수고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아침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제 약을 챙기고 매일 같은 시간에 병원에 도착해 제가 먹을 죽과 잘 익은 바나나를 손수 챙겨오는 사람. 그 사람이 제 아내라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저 생각 없이 지나쳐버렸던 겁니다. 하루는 그랬습니다. 아내가 문을 열고 병실에 들어서는데 그 손에 들린 검은색 보온병이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뭐야, 오늘은 양이 작네. 저도 모르게 툭 하고 내뱉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웃으며 말했죠. 죽 끓이다가 시간이 좀 늦었어. 오늘은 미안해.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보살핌처럼 그녀의 헌신을 매일같이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 아내의 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작고 거친 손에는 뜨거운 냄비를 오래 잡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손이 거칠어졌지? 언제부터 저 손의 주름이 저리도 깊어졌지? 그걸 이제야 보게 된 제가 너무도 미웠습니다. 며칠 후 새벽 2시였습니다. 배가 살짝 아파서 잠에서 깼는데 병실 안은 적막했고 아내는 소파에 고개를 떨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손에 작은 수건을 쥐고 있었고 다른 손은 제 발끝을 덮고 있던 이불을 살짝 잡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목이 꽉 메이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토록 가까이에 있었지만 그녀가 저를 어떻게 지키고 있었는지를 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조용히 그녀에게 고백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지쳐간다는 걸 몰랐어요.
당신이 매일같이 내 손을 잡아주며 말없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는 걸 몰랐어요. 나는 당신의 손을 의지하면서도 감사하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어요. 그날 간호사가 내 손을 잡았을 때 나는 왜 그렇게 눈물이 났을까요? 그 손이 따뜻해서였을까요? 아니에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진짜 따뜻한 손은 늘 곁에 있었단 걸요. 당신의 손. 내 마음이 가장 힘들 때 아무 말 없이 잡아주던 그 손이 진짜 내 삶의 위로였다는 걸요. 사람은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롭다고 느낍니다. 그 외로움은 몸이 아파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다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지금도 그 새벽을 잊지 못합니다. 간호사의 손이 따뜻해서가 아닙니다. 그 손을 통해 저는 제 아내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를 비로소 체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내에게 고마워라는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이며 웃습니다. 그 웃음은 제가 예전에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봤던 바로 그 웃음이었습니다.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땐 한참 젊고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웃음이 많았고 어디서든 사람들 앞에 서는 걸 좋아했죠. 하지만 결혼 후 그녀는 조용히 내 뒤에서 늘 나를 먼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아내의 청춘을 내가 너무 당연하게 빼앗은 건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이제라도 그녀의 손을 잡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버틸 수 있었어.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포기했을지도 몰라. 퇴원하던 날 아내는 제 휠체어를 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서 푹 쉬면 돼.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 저는 아내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고생한 건 나보다 당신이야. 그 말 한마디에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뒤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는 여전히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그날 새벽 간호사의 손을 통해 다시 깨달은 그녀의 사랑과 같았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늘 곁에 있어 당연하게 느껴졌던 사람, 항상 뒤에서 묵묵히 당신을 지켜주는 사람, 하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 지금이라도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말해주세요. 당신 덕분에 나는 살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요. 이 이야기는 단 한 번의 손길에서 시작된 진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백의 진심이 밝혀지려 합니다. 그날 새벽 이후 나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내가 무심히 내 손을 덮어주는 그 순간마다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 사람은 나를 위해 자기 삶을 묵묵히 덜어내고 있었구나. 그녀는 늘 그래왔다. 말없이 버텨내고 말없이 웃어주고 말없이 사랑해왔다. 내가 힘들다고 느꼈던 그 모든 날들. 사실 가장 힘든 건 그녀였을지도 모른다. 내가 아프다고 툴툴대는 날에도 그녀는 내 눈치를 살피며 무거운 죽통을 챙겨오고 내가 잠든 밤이면 조용히 수건을 데워 이마에 얹어주었다. 그토록 가까이 있었지만 나는 몰랐다. 그녀가 얼마나 애써왔는지를,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외로운지를. 나는 늘 받기만 했고 주는 그녀를 당연하게 여겼다.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무심함이었다. 병실에서의 시간은 몸이 아픈 시간이라기보다 내 마음의 병을 고치는 시간이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둔했고 얼마나 무감각했으며 얼마나 사랑에 인색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마주해야만 했다. 어느 날 나는 아내 몰래 작은 편지 한 장을 썼다. 그녀에게 내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 병실 구석에 놓인 수첩을 찢어 몇 자를 적었다. 그동안 당신이 날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의 손이 이렇게 거칠어진 것도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안고 살아왔기 때문이었죠. 난 그걸 몰랐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이 편지를 아내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가방 안에 조심스레 넣어두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아무 말이 없었고 나는 그게 더 마음에 걸렸다. 그러다 며칠 뒤
아내가 갑자기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이상하리만큼 오래 내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앉아 있다가 문득 나를 바라보며 한마디를 꺼냈다. 편지 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이 났다. 그녀는 그 눈물을 닦아주지도 않았다. 그저 내 손을 꼭 잡은 채 가만히 곁에 앉아 있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나는 아직도 그 온기를 기억한다. 우리는 서로를 많이 오해하고 많이 못 보고 많이 말하지 않은 채 살아왔다. 하지만 그날 나는 진심이 통한다는 걸 느꼈다. 한 장의 편지로도, 한 번의 손잡음으로도, 한마디의 고백으로도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됐어. 그 한마디에 나는 마음이 무너졌다. 그토록 미안했던 감정이 한순간에 눈물로 쏟아졌다. 나는 그녀에게 말하고 싶었다. 정말 고맙다고, 정말 미안했다고, 그리고 이제라도 늦지 않게 나도 당신을 위해 살고 싶다고. 하지만 말은 잘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녀의 손을 처음처럼 꽉 잡았다. 그 손이 조금은 떨렸지만 그 떨림마저도 내 마음을 데워주었다. 사랑은 결국 말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눈물이었고 손길이었고 내가 외면했던 일상의 조각들이었다. 우리는 그날 이후로 조금 더 자주 웃었고 조금 더 자주 서로의 손을 잡았다. 병실에서의 마지막 날, 나는 휠체어에 앉은 채 아내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당신 덕분이야. 내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당신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햇빛이 병실 창문을 통해 우리에게 내려앉았다. 나는 그 빛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오랜만에 천천히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 조금은 지친 눈동자,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 그녀는 내게 평생의 햇살이었다. 늘 따뜻했고 늘 밝았고 내가 너무 늦게야 알아본 가장 큰 선물이었다. 나는 이제야 말할 수 있다. 나는 그날 간호사의 손에 흔들렸지만 진짜 나를 다시 일으켜준 건 언제나 내 옆에 있던 아내였다고. 그리고 그 사랑은 세상의 어떤 약보다 더 깊고 강한 힘이었다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많은 것을 바꿔갔다. 아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은 이제 외면이 아닌 따뜻한 위로였다. 나는 아내가 해주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려 애썼다. 말이라는 게 참 그렇다. 해버리면 쉬운데 쌓아두면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그토록 단순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나는 왜 그렇게도 말하지 못했던 걸까? 우리는 매일 똑같은 하루를 살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오늘의 그녀는 어제보다 조금 더 지쳐 있을 수도 있고 내일의 나는 지금보다 더 말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병실에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늘려갔다. 물컵 하나 스스로 챙기고 약을 챙겨 먹고 이불을 개는 사소한 행동까지, 그 모든 것들이 아내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그런 내 모습을 보며 아내는 가끔 웃었다. 예전에는 혼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하더니 이젠 스스로 다 하네. 그 말이 그렇게 기쁠 줄은 몰랐다. 나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 몸이 나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나아졌다는 말이 더 맞을지도 모른다. 사랑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안다. 매일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다정한 눈빛을 주고 작은 손짓에 진심을 담고 사소한 말에 따뜻함을 얻는 것.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다시 알아갔다.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해져 버린 관계가 다시 설렘을 가지기 시작했다. 물론 연애처럼 들뜨고 설레는 감정은 아니었지만 더 깊고 단단한 감정이었다. 아내와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던 저녁,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당신 없었으면 나 어떻게 살았을까? 그 말을 들은 아내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이런 말을 했다.
나도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야. 사실은 나도 많이 힘들었어. 근데 당신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었어. 그 말에 나는 또다시 눈물이 날 뻔했다. 우리는 서로 힘이 되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서로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늘 곁에 있었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그녀의 손이 왜 그토록 따뜻했는지를. 그 손에는 희생이 있었고 침묵이 있었고 묻어난 사랑이 깃들어 있었다. 그 손을 이제는 내가 잡아주고 싶었다. 그 손이 더 이상 거칠어지지 않도록. 그 손이 더 이상 혼자 아프지 않도록. 사람은 누구나 삶의 어느 지점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이겨내게 해주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 눈빛 하나로 마음을 알아봐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아내였다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다. 이제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아내에게 인사한다. 잘 잤어. 오늘도 고마워. 아내는 웃는다. 그 웃음 하나가 하루를 살게 만드는 힘이 된다. 가끔은 창밖을 보며 생각한다. 그날 병실에서 내가 눈물 흘리지 않았다면, 간호사의 손을 통해 그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다면 나는 여전히 무심한 남편으로 살았을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손길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나는 그날 처음 알았다.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결국 전해지지 않는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진 않은가? 곁에 있지만 너무 익숙해져 버린 사람, 늘 함께 있지만 감사함을 말하지 못했던 사람. 그렇다면 오늘만큼은 그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자. 그리고 말해보자. 당신 덕분이야. 항상 고마워.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지켜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언젠가 지금의 나처럼 그 말이 늦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누군가의 사랑 위에 놓여 있다. 그 사랑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무게가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다. 오늘도 그 사랑을 잊지 않기를, 그리고 그 사랑을 말로 전하길.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곁에도 아무 말 없이 당신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혹시라도 생각나는 얼굴이 떠오르셨나요? 당신 곁에 늘 있어 주었던 누군가, 묵묵히 당신을 위해 시간을 쓰고 말없이 마음을 전해왔던 사람.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일수록 가장 나중에 돌아보게 됩니다. 익숙해져 버린 존재는 당연해지기 쉽고 당연해진 감정은 표현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결국 마음은 닿지 않습니다. 감동은 결국 표현되는 순간 피어나는 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아주 작게라도 따뜻한 울림이 되었다면 당신도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한번 꼭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채널은 그런 따뜻한 이야기,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사연, 당신이 미처 몰랐던 누군가의 진심을 천천히 풀어내는 곳입니다. 구독을 해두시면 당신이 일상에 지칠 때, 당신이 무언가에 막혀 숨이 차오를 때 언제든 이곳에서 따뜻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동은 약이 됩니다. 하루의 끝에 듣는 이야기가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감동 스토리는 당신의 마음을 살리는 이야기로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은 이 채널과 당신의 인연을 잇는 따뜻한 악수입니다. 손 내밀어 주시겠어요? 저는 두 손 모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이곳은 누구든 마음을 내려놓고 공감할 수 있는 작은 쉼터가 되고 싶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누군가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사랑과 묵직한 진심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지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